슬픈 얘기들도 해봤지만 네. 이번엔 재밌는 얘기로 가야죠. 그렇습니다. 다시 또 가야 네. 됩니다. 너무 또 우려하지는 마시고요. 재밌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팟캐스트의 보석입니다. 네. 너만 몰랐던 홍콩. 네. 오늘은 어떤 홍콩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거죠? 네, 정말 참 이 홍콩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도 네. 홍콩 여행을 이렇게 하시면서도 잘 알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콩에는 낡은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벌써 재건축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런 낡은 건물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오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근데 그런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봤어요. 왜 재건축을 하지 않을까? 70년, 80년, 100년까지 됐는데, 더군다나 에어컨 실외기가 바깥으로 나와서 막 닥치닥치 붙은 이런 흉물스러운 모습이 막 보이는데 왜 재건축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사진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모르겠네요. 사진 명소를 네. 만들기 위해서. 그 이유는 홍콩이 땅값이 워낙 비쌉니다. 예. 그래서 건물의 내부를 여러 소유주가, 정말 수백 명의 소유주가 잘게 나누어서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유주가 각기 다른 거예요. 여기부터 네. 저기까지는 이 사람에서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첩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철거를 원하고 누구는 철거를 안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재건축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이 많은 건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겉이 낡았다고 해서 안까지 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치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우지 마라, 웃지 마라가 되겠지.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갑자기 이런 시조가 생각이 나는데,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네. 속은 하얗습니다. 예. 네. 겉이 낡았다고 속까지 낡았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내부는 엄청나게 화려한 경우가 많고요. 아웃테리어는 최악이지만 인테리어는 정말 대단할 때가 많은데, 저는 정말 홍콩 사람들한테 초청을 받아서 가봤어요. 그래서 바깥은 막 이렇게 페인트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녹슬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막 벽지가 최고급 벽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실크지가 붙어져 있고, 그리고 최고급 가구가, 이태리 가구가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만만하게 볼 그런 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홍콩에는 낡은 건물이 많지만 안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많아서 재건축이 쉽지 않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홍콩 집에는 어떻게 초대받으신 거예요? 네, 그것은 홍콩 사람들도 친해지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2주일 만났는데 미국 사람 같이 컴온 이래서 부르지는 않고, 네. 최소한 5년 정도는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다. 직업적으로나 네. 아니면 사상적으로나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마음을 열게 되면 이제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아들 생일이라든가 본인의 생일 이럴 때 오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를 주면 특히 주말 같을 때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꼭 작은 선물을 하나 가져가야 됩니다. 선물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빈손으로 가면은 너무 이제 손이 좀 이렇게 따갑고 뒤통수가 따가우니까 네. 선물 같은 거를 갖고 가면 되게 좋아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가져갔습니다. 이 와인을 역시. 가져갔더니 너무 이렇게 좋아했고, 그래서 갔더니 가구들이 너무 비싼 게 있어서 정말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정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예, 저는 한국 사회에서도 인정받았고, 오. 홍콩 사회에서도 앞에서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친구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가는 나라마다 꼭 1박씩은, 네. 제가 1박씩은 14박 15일 이렇게 가는데 1박씩은 꼭 현지 친구 집에서 자고 옵니다. 너무 부러운데요. 네. 참, 네. 부러워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또 소식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는 제가 하나 퀴즈를 하나 낼 것 같은데, 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홍콩은 정말 마천루가 많죠. 네, 네. 뉴욕에 필이 날 정도가 많은데, 홍콩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홍콩 섬 쪽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심사추이 쪽에 있겠습니까? 심사추이. 심사추이가 엄청 번화돼 있어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심사추이도 번화가가 있고, 그리고 홍콩 섬에도 이제 번화가가 있는데, 사실 빌딩은 홍콩 섬에 더 많죠.
홍콩 섬의 빌딩은 마천루가 그랬나? 많은데 예. 예. 근데 찍으신 건가요? 조금 전에 찍으신 것 찍었어요. 같아요. 예. 네. 침사추이에 있는 그 ICC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 ICC 빌딩이 이제 혼자 외롭게 보일 정도로 동떨어져 있는데 네. 이 빌딩이 가장 높습니다. 그 118층이나 되고요. 높이로는 484m를 자랑합니다. 와, 엄청 높네. 예, 그래서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층수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고요. 높이로는 8번째로 높은 그 빌딩입니다. 그게 그 침사추이에 있는 ICC 빌딩인데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마천루의 높이는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지 않겠습니까?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보가 불과 뭐 몇 달 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이 ICC 빌딩의 그 저층부에는 그 글로벌 기업의 최고급 사무실이 있고요. 고층부에는 그 비싸기로 유명한 리츠칼튼 호텔이 있습니다. 어이? 호텔이 예, 빌딩 위에 호텔이 있는 거예요? 빌딩이 그 야. 우리나라도 그런 빌딩이 있죠. 그 롯데 잠실에 있는 그 롯데월드 빌딩이 네. 그 안에 호텔이 또 있나? 예, 그 네. 아래에는 뭐 오페라 극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뭐 푸드코트 있고 뭐 60층 이상 넘어가면 호텔이 있듯이 예. 이 ICC 빌딩에도 그 고층부에는 그 리츠칼튼 호텔이 있는데 그 이게 뭐 하루에 뭐 거의 뭐 US 달러로 500불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비싸네요. 예, 그래서 이 빌딩의 겉면이 이제 그 화려한 조명쇼로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맞히셨습니다. 침사추이에 있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50%입니다.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길거리 음식이 있는데 홍콩에서는 길거리 음식이라고 얕보면은 큰일 납니다. 그 침사추이역 뒷골목에 3년 연속으로 미슐랭 가이드의 레코멘디드 스트리트 푸드로 선정된 집이 있어요.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JJ도 가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 유명했어요. 그 마미스 팬케이크라고 있는데 팬케이크. 예. 영어로는 팬케이크지만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뻥긋뻥긋. 저 먹어봤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 이거 진짜 맛있는데. 네, 그거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거 이렇게 네, 틀에다가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구워서 나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뭐 너무 아시겠지만 주문하고 한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30분 기다려야 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용어로 오방떡도 아니면서 이게 근데 팬케이크라고 해야 되나? 네, 영어로는 팬케이크로 돼 있는데 네. 이것도 그 유튜브 버전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소한데요. 예, 저같이 줄 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줄을 서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거였고 또 사람들이 하도 서 있으니까 이렇게 흥미로워서 뭐 서게 되더라고요. 저도. 안에 뭐 든 것도 없어요? 예, 안에 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오리지널 뭐 든 것도 있는데 있어요? 든 것도 있는데 들지 않은 거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뭐죠? 그 밀가루 반죽으로만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줄 서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 맛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게 약간 그 델리 만주의 그 네. 겉에 있는 그 반죽만 구웠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나야 되나? 그런 느낌이죠.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델리 만주. 네. 예, 그래서 가격도 제일 싼 오리지널이 그 20불이니까 홍콩 달러 20불이니까 얼마죠? 3,0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싸고 그래서 홍콩에는 곳곳에 숨겨진 보석과 같은 길거리 음식이 있다. 미슐랭이 인정한 길거리 음식이 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그 길거리 음식도 점을 추천하는 부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네요. 레코멘디드 스트리트 푸드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네. 저도 요거 줄 서가지고 2번 먹었어요. 2번. 이거는 진짜 두세 번 먹어도 돼요. 예. 진짜 맛있더라고요. 가면서 이렇게 먹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제가 맥주 얘기를 아까 뭐 블루걸 맥주 맥주 랭킹도 하고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홍콩의 그 편의점에서 그 존더베르크라고 하는 맥주를 팔더라고요. 존더베르크. 그래서 저는 이게 독일 맥주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존더베르크 하면 독일 냄새가 나죠. 네. 존더베르크라고 하는 맥주가 있는데 이 맥주를 당연히 독일 맥주로 알고 샀습니다. 그리고 캔을 따고 마셨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제가 저주를 퍼붓는 그런 친숙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독일 맥주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뭐지? 그래서 캔에 있는 라벨을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안경을 벗고 봤나요?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봤더니 오 마이 갓 원산지가 사우스 코리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름이 손더베르크인데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맥주를 OEM을 하는구나.
OEM을 하는구나. 그래서 딱 보니까 오. 맥주 도수가 한국 제도권 맥주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4.5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거죠. 거기 원산지가 사우스 코리아로 돼 있고 알코올 도수가 4.5%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만드는 것일까?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 것일까? 제가 그거는 아직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OEM 생산을 해서 파는구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홍콩에서 존도베르크 맥주를 마시는 분들 그것은 한국 맥주다. 한국에서 만드는 맥주다라는 것을 알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맥주하면 브라이언인 게 딱 드시자마자 이거 뭔가 많이 먹어본 맛인다고 그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대단한데요. 원산지를. 제가 워낙 저주했던 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도베르크 이 맥주는 네. 순위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이건 뭐 굳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서. 순위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다고 하더라도 천위권 밖으로 이렇게. 어이구 그렇게 많아요 맥주가? 네, 이렇게. 맥주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홍콩에 뭐 넋두리도 해봤고 네. 홍콩의 좋은 점도 얘기해봤는데 네. 이 홍콩은 10번 네. 이상 갔다 오신 브라이언으로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는 그런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팟캐스트의 가장 큰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도시 힐링의 개념으로 그 도시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영 제국의 깃발을 단 커다란 배가 이 홍콩 섬에 닻을 내리고 쉴 새 없이 아편을 실어 나르는 그런 모습을 이 홍콩 섬은 목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편 연기에 콜록대는 그 대륙 사람들의 무기력한 신음소리도 저는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99년이 지나면 이 중국이란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의기양양했던 것이죠. 또 이 홍콩 섬에는 영국의 국기가 계속 개양이 되었고 또 모든 것은 99년 동안 영국식으로 운영되고 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세뇌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콩은 또 홍콩에 살았던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은 일찍이 서구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요. 또 그런 선진적인 금융 기법을 도입을 해서 중개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춘 공항과 항구를 건설하지 않았겠습니까? 중개무역의 허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한때는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서 가장 선두인 선두주자로 군림하지 않았겠습니까? 불평등한 조약이 홍콩을 외세에게 이렇게 넘겼지만 진정한 아시아의 진주로 크게 성장한 것은 이 홍콩에 내재한 이런 포용력, 이런 넓은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홍콩의 거리를 이렇게 걸으면서 괜히 아픈 역사를 또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에서 본토인이 몰려오는 것을 꺼려하는 홍콩인들의 표정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번도 더 방문했던 이 홍콩에서 이상할이 많지 이 강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뭔가 거부하는 듯하지만 뭔가 다시 태동하려는 그런 생명력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쓰며 힘겨워하며 근근히 버티는 그런 생명력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명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모든 힘이 다 떨어지고 모든 에너지가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홍콩을 저는 권합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네. 또 새로운 어떤 문제거리가 생겼지만 그런 것들을 강인한 포용력과 생명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홍콩을 권합니다. 에너지를 얻고 싶으신 분들, 힘이 떨어지신 분들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홍콩으로 떠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